자, 영어 독해와 리스닝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크라스안이 말했던 읽기 혁명은 뭐 저도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거 읽고 나서 야, 역시 영어는 독해를 통해서 모든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라도 있으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독해는 물론 리스닝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독해와 리스닝은 분명 제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했죠. 그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독해시 국어와 영어는 문자가 마찬가지로 명확하고 정확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해시 국어와 영어는 이 문자잖아요. 이걸 우리가 말로 할 때와 문자 할 때는 완벽히 다르죠. 영어도 알파벳이 명확히 나와 있으므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리스닝은 어때요? 글자로 보이지 않죠. 문자가 아니니까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이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는 한국어와 다른 영어 특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이게 A, B, C, D인 거는 눈으로 보아도 알죠. 이건 명확하거든요. 글자도 명확해요. 문자가 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명확합니다. 그러나 소리는 명확하지가 않고요. 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글자를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만약 글자를 A를 이렇게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B를 이렇게 쓴다 가정합시다. 그럼 못 알아보겠죠? 소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래서 소리는 다른 형식으로 내고 있다는 거죠. 그 주파수를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글은 주파수 맞출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A, B, C, D라고. 그래서 독해는 어떻게든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자가 명확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니까 어떻게든 사전을 뒤져든 뭐 사전을 뒤져보서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떻게든 우리가 흉내를 내볼 수가 있는데요. 리스닝은요, 소리로 구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글자가 독해는 어떻게든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소리는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낸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백지에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당연히 못 찾죠. 단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결국에. 단어도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읽죠. 단어를 안다 하더라도 이 단어가 들리지 않으면 결국 백지거든요. 소리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구별은 학습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특유한 주파수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이 들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분명 흘려듣기의 단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임계치라는 것의 허상을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는 그냥 많이 들어요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나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는 강의가 아니고 가치가 없습니다. 흘려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흘려들어요. 이게 기존에 있는 리스닝 강의보다는 나아요.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거는 완성된 것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많이 들어요 말고는 없으니까. 하여튼간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독해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해요. 그런데 2024학년도 수학영어 22번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문장 보이십니까? 눈에 명확히 보이니까 독해가 더 쉽워요. 실제 독해가 더 쉽습니다. 듣기보다. 명확히 보이죠? 그리고 문장을 끊을 수도 있어요. 또 끊어줬어요. 고맙게도 이렇게 했다. 아주 고맙죠? 이렇게 끊어주고. 실제 말에서 끊어줍니까? 안 끊어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장을 봤을 때 독해로 이제 독해 해봅시다. 독해니까. 여러분들은 단어를 어떻게 찾아내서 알고 있습니까? 99% 사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영어 사전.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영어에서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영어를 영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영어를 영어로 느낄 수 있느냐가 결국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 단어 혹시 아십니까? prioritize. 아마 prioritize 하면 우선순위를 매기다고 사전에 나올 거예요. 우선순위를 써볼게요. 우선순위를 매기다. 를 정하다 또는 매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보고 분명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한, 그러니까 영어로 느꼈을 때만이 진정한 독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독해가 아니라 흉내? 예, 흉내 정도로 보시면 돼요. Being able to prioritize your responses. response는 뭐죠 또? Allows you to connect more deeply with individual customers. Be it a one-off interaction around a particular delightful or upsetting experience, or a development of a longer-term relationship with a significant influential individual within your customer base. 자,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신의 response는 뭐죠? 사전에 아마 반응이라고 나올 거예요. 반응 아마. 되게 해석하고 나서 얼마나 웃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법적으로 그대로 해석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법이니까. 익숙하죠? 자, 여기까지 그냥 주어입니다. 해석해 보세요. 단어 다 알려줬죠? 당신의 반응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삭스피어만큼 창작력이 뛰어나군요라고. 이걸 알 수가 없죠.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전에 있는 한글을 그대로 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반응을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당신의 반응을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아무리 해도 해석이 되면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간에 allows you, 당신이 connect more deeply, 좀 더 깊이 개별적인 고객과 커넥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더 깊은 연관관계가, 그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반응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과 고객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거를 맞출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아니에요. 왜 잘못한 거냐면 response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죠? 결국 back, 다시 뭔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prior라는 단어가 before, 앞에 있다는 거,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서를 앞에 두는 겁니다. 당신의 응답이겠죠. 고객이니까 당신의 응답, 고객에 대한 응답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고객에 응답하잖아요. 응답하는 걸 가장 첫째로 둔다면. 이해 가셨나요? 완전 다른 개념이죠. 당신의 고객에 대한 응답을, response를 priority, 우선순위, 첫째도 응답, 둘째도 응답, 이런 개념. 고객에 대한 응답을 가장 중요한 거야. 첫째도 응답, 두 번째도 응답. 알겠지? 그렇게 prioritize예요. 이해가십니까? 모든 행위 중에서 당신의 응답을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중요시 여기다는 것은 사전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느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당신의 응답을 제 1순위로 둘 수 있다면 그것이 두는 것이 당신을 고객과 아주 깊은 연관을 맺어줄 수 있다.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액션, 그런 작용, 서로 간의 작용일지라도 특히 기쁘거나 또는 당황스러운 경험에 관련된 이런저런 특히 기쁘거나 당황스러운 경험에 관련된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행위, 서로 간의 행위이든 또는 development long term, 장기간의 관계죠. 중요한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개인과의 당신의 고객을 베이스로 한, 고객의 명단이 있겠죠. 고객을 베이스로 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 있는 사람과의 장기간의 발달이 된 여러분들에게 그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주는 것보다 응답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영어로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사전에서 벗어나서 더 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영어 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의해서 모든 걸 설명하다 보니까 억지 해석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반응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깊은 관련을 맺는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죠. 내용을 잘 보세요. 응답을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실 때 당신은 고객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상호작용, 한 번으로 끝나는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깊은 관계죠. 장기간의 관계일지라도 이거든 저거든 간에 응답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한다는 내용인데, 무슨 우선순위를 매깁니까? 응답에. 이해하셨습니까? BC에 나오는 요 표현들도 문법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해석하는 지장은 없기도 하지만 그냥 외워두세요. B 나가면 인지 아닌지 같은 단어가 생략된 거예요. 왜 그런 단어가? 그래서 이거이든 사실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거 또는 이거 일 수 있겠지. 그래도 깊은 연관이 돼 라고 자연스럽게 나오긴 해요. 이거 모르다 하더라도 우리말로 바꿀 때 비슷하면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든 저거든 이렇게. 하여튼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prioritize와 response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독해는 이렇게도 어떻게든 해볼 수가 있거든요. 독해라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단어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해를 접근해 볼 수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리스닝과 독해는 다른 차원이니까 독해를 하면서 내가 영어를 잘할 거라 생각은 접어두세요. 도움은 물론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리스닝 할 때는 독해와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거 독해 따로 리스닝 따로 하면 안 됩니다. 독해는 반드시 리스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독해만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리스닝 반드시 해야 되고 리스닝만 하고 있다는 것도 좋지 못해요. 물론 시간이 없어 독해 못 할 수 있는데 뭐 하루에 솔직히 10분 정도 20분 정도를 할 수 있잖아요. 차 안에서도 뭐 가볍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리스닝은 뭐 짬을 드시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리스닝은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소리로 구별하는 그들만의 주파수를 찾아서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들을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영어를 듣다 하더라도 우린 국어로 바꾸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을 국어로 바꾸면 자꾸 국어로 바꾸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죠. 국어로 바꾸면 바꿀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리스닝을 하는데 리스닝의 영어잖아요. 영어인데 이걸 자꾸 국어로 들으려고 그래요. 이건 내가 그렇게 고정돼 있어 그렇거든요. 딱 고정돼 있어요. 세팅돼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국어에 세팅돼 있지 영어에 세팅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국어로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들으냐면 영어를 들었는데 때로는 이게 국어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노래 중에 시밥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시밥. BAP인가? 하여튼 시밥 하면 그녀밥, 내밥, 마이밥, 내밥 뭐 이렇게 농담처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밥, 니밥, 신밥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신밥, 쉬즈밥인데 신밥 이렇게 우리말화 되는 거죠. 자꾸 이러려고 우리 뇌는 어떻게든 간에 소리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뭘로? 우리의 국어로. 기준이 베이스가 국어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을 반드시 영어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구별이 되지, 국어로 하면 자꾸 국어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독해도 국어적 관점에서 계속 해석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해석하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전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들은 이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관점을 영어적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